지금부터 약 20분에서 25분 동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고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우리가 SNS상에서 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각종 기술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이 많이 고통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 기술로 발전된 경우에 대해서 약 2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된 그런 경우 2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 초연결성이라고 하죠.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채널을 깊이 파악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엮어내므로써, 즉 융합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수단 그리고 가치를 이끌어내는 개개인의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해력 또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는데, 2018년도에 보면 호주 빅토리아주의 상당히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디킨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설계 연구원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학부에 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또는 임직원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학부 학생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 또는 기술이 정도 되겠죠. 기술이나 또는 능력을 활용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서로 만들고 또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연봉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 평균 연봉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초연결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연구하고 융합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중요시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사람 몸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암, 폐암, 설암, 위암, 그 다음에 간암, 그리고 대장암, 피부암, 여러 가지 암들이 많죠. 해마다 그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암으로 세상을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팬크레아틱 캔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췌장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췌장암의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발견하기 어려우냐? 지금 이쪽 하단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발견하기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MRI나 PET 검사 정도를 해야 겨우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위치가 우리가 있는 쓸개나 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빛을 투과해서 엑스레이나 또 MRI나 자기공명장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견이 될 정도가 되면 이미 그 환자의 이 췌장암 정도는 이미 말기를 넘어서 있는,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최악의 암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이걸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또 식이요법 조절 또는 여러 가지 사전에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미리 관리하고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를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의 증가율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도표에 보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매년 약 2천만 명, 정확히는 2018년 기준으로 1,810만 명 정도가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암의 종류를 보면 렁 캔서,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분들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고, 콜렉터럴, 이건 대장암, 직장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스테이트, 남자들에게 중요한 전립선 암이 해당이 되고, 근데 위암, 이 5개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암의 종류고, 그 중에 치사율을 따지면은 폐암이 가장 높습니다. 18.4%, 그리고 직장암이 9.2%, 위암이 약 8%, 그 다음에 간암도 있습니다. 간암도 8%, 그 다음에 유방암이 약 6.6%, 약 7%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암에 걸렸다고 하면 적어도 평균 10명 중에 1명은 치사율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도표에 보면 팬크레아틱 캔서, 이거 진단율을 보면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10%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말기로 가는 거죠. 2단계, 이미 암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약 27% 정도가 발견이 되고, 3단계로 가면 이게 약 9%, 그리고 도저히 회복하기 힘든 그런 단계인 4단계, 즉 췌장암 말기 단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쉽게 수술이나 기타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회복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기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 그 치료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1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아무리 지금 현대 기술이 발전해도 이 암만큼은 아직 완전 정복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잭 토머스 안드라카라 하는 아주 젊은 아이입니다. 이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13살 정도인데, 이때 주변에 아주 가족처럼 지내던 옆집의 아저씨죠. 이 췌장암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췌장암이 뭔가에 대해서, 팬크레아틱 캔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요즘 구글링이나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이제 파이어폭스나 이런 걸 이제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췌장암은 대개 말기에 발견이 되고 생존 확률이 그래서 고작 2%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췌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 비용만 하더라도 US 달러로 약 한 80, 800불, 700불, 800불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비싼 진단 비용이 있고, 또 이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췌장암을 발견할 확률이 30% 내외입니다. 그리고 진단 시간 자체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분석하는데 무려 14시간이나 걸리니까, 만약에 금요일 검사를 했다면 그 다음 월요일이나 돼야 결과를 알 수 있고 다시 확인 검사를 또 거쳐야 되는 이런 아주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잭 안드라카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한 끝에 인터넷에 Q&A, 요즘은 인공지능 시리도 있지만 이런 걸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질문 던지고 답을 찾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약 4,000번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물론 다 실패했겠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한 끝에 혁신적인 췌장암 진단 키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완전 케이오틱한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발명하게 되는데, 이 발명 키트의 성능이 정말 놀랄 노자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80만 원 정도에서 100원도 채 되지 않는, 그러니까 10센트도 되지 않는 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3센트 정도 들었어요. 30원 정도로 가능하고, 소요 시간은 14시간에서 단 5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 성공률, 췌장암인지 아닌지 확정 짓는 그런 성공 확률도 약 30%에서 9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완전 양자 점프와 같은 혁신적인 췌장암 키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13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의학적 사실들, 또 진단에 필요한 각종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획기적인
발명 키트를, 진단 키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잭 안드라카는 검색을 치면은 테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소년이 발표하는 내용을 약 10분 정도 되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소년이지만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이렇듯이 이 잭 안드라카는 소년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에 본인이 연구하고 다듬고 하면서 많은 췌장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덮에서 보았듯이 초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올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케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주 미소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주 이제 열 몇 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남미 지역에 있는 잉카 문명 유적지입니다. 또 이 소년도 이런 걸 또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윌리엄 가두리,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을 얘기했는데 그 가두리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캐나다의 지금 퀘벡주에 사는데 이때 15살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아주 이 천체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자리도 공부하고 또 구글에 보면은 달도 볼 수 있고 별자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자리와 구글 지도로 전체 지도를 살피면서 고대 마야 도시를 이 친구가 찾아냅니다. 어릴 때니까 마야 문명, 지금도 신비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갑자기 사라진 문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다가 왜 옛날 고대 마야 도시는 강이 하는 산속 깊은 곳에 건설되었을까? 우리 문명론을 따지면 4대 문명 발상지가 전부 강을 띄고 있습니다. 황하 문명도 그렇고 유크라테스 강도 그렇고 전부 강을 중심으로 물이 있어야 문명이 발전한다는 그런 기본 원리인데 이런 쪽에 이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야 문명에서 제시된 우리가 발굴해서 나온 제시된 그런 도시와 별자리가 상당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기관을 이제 통해서 알리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 어린 소년이 지목한 곳에서 약 86m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86m 높이의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30개의 건축물 흔적을 발견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옛날 우리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 전부 모험가들은 직접 그 독충과 독사와 습한 기후 때문에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곳을 직접 탐사하게 되는데 이 소녀는 지금 인터넷에 널린 구글 지도라든지 또는 구글 마야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냈고 여기에 어떤 코릴레이션을 찾아냄으로써 수백 명 또 수천 명의 전문 고고학 학자들이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마야 문명의 도시 지역을 찾아내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사실 별다른 체력이 있어서 직접 이 아마존이나 남미의 울창한 숲지역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미 손바닥 안에서 정보만 검색을 잘해도 이렇게 획기적인 우리 고고학에 필요한 그런 유산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은 별게 아닐 수 있어도 우리가 보물선 있죠. 트레저 쉽이라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죠.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보물 지도가 있다 또는 그 보물 상자 안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각종 보석들과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상자가 어딘가에 있다면 지금 당장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굳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깊이 파고 그걸 다시 스크랩하고 다시 노트화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또 답사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많은 학부생들께서도 절대 이런 쪽에 불만 가지지 마시고요. 꼭 본인이 가지고 또 있던 그런 관심사
또는 내가 뭔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두 소년, 즉 안드라카와 가두리 소년이 했던 것처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치매가 산업 발달로 인해서 고치기도 힘들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출되기 쉬운 아주 골치 아픈 병이죠. 치매 환자 한 명이 있으면 온 가족이 삶의 질이 툭 떨어집니다.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고대에 활용했던 방법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암묵적 지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치매 예방법이나 관리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또 융합하고 이런 것을 또 연구기관과 연결하고 자신이 또 몸담아 봄으로써 획기적으로 인류 정신 문명 또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부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3부 강의에서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 기업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